네, 월요일 사건 파일 시간입니다. 배상은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시죠? 화성 이 사건 때문에 계속 좀 헷갈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 용의자 이춘재가 계속해서 자백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관심을 받는 거는 8차 사건도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그동안 모방 범죄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일단 그 8차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예, 8차 사건은 화성 연쇄살인이 86년도 9월 15일부터 1차 사건을 기준으로 삼다면 네. 딱 2년 지난 뒤인 음. 1988년 9월 16일 날 같은 그 화성시에 있는 네. 태안읍 태안읍권의 그쪽에. 어떤 네. 가정집에서 13세 된 여중생이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제 이 사건 자체는 정확히 구분을 하자면 네. 모방 범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독립된 사건입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그렇게 불러서 모방 범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모방 범죄라고 하는 건 같은 애모, 네네. 같은 범죄 수법, 유사한 범죄 수법을 따라해서 그런 것인데 이거는 전혀 범죄 수법이 유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 안에 그냥 예, 걸쳐 예. 있었을 뿐인데. 기간과 공간 안에 있었기 네. 때문에 모방 범죄라고 알고 있고 그랬지만은 실제로는 전혀 독립된 사건인데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화성 연쇄살인 안에 넣어져 있었던 사건이죠. 그건 또 완전히 다른 각도일 예, 수가 있겠네요. 아니 저희들은 음. 프로파일러들은 원래 그렇게 봤는데 네. 왜 자꾸 그럼 모방 하도 범죄라고? 싸우기 싫어서. 왜냐면 우리들은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이걸 그냥 모방 범죄라고 불러다 보니까 그냥 규정을 해버리니까. 예, 규정해버린 거죠. 네. 당시 경찰은 이 22살이었던 윤모 씨를 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붙잡았고 실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당시 왜 이 윤 씨가 범인이다 경찰이 특정을 한 겁니까? 당시 현장에는 네. 채모가 6가득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사람의 그 채모에서는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티타늄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합성으로 만든 네네. 금속입니다. 인간이 이제 다른 합성 만든 금속이기 때문에 티타늄. 예, 네네. 예.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기 네. 때문에 그럼 그것이 그 안에 채모 안에 있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은 거기에 노출된 사람이다. 그쵸. 범인은. 네네. 근데 그 근처에 그거 비슷한 걸 티타늄을 사용하는 공장 비슷한 네. 거기 있었고 그럼 이제 광범위하게 그걸 모았나 봅니다. 채모를 관련된 사람들. 네. 그러다 보니까 윤모 씨가 그 티타늄의 그 채모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이제 유사하게 티타늄이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지문이 있었고 또 네. 하나는 이 형태학적이라고 하는 채모의 형태가 유사했다. 이 네. 세 가지를 가지고 범인으로 이제 특정을 한 다음에 자백을 받아서 재판이 진행된 거죠. 처음에는 자백을 했고 네. 예, 재판 들어가면서부터는 본인이 안 했다고 뭐 고문을 네.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금도 그 주장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가장 당황스러운 게 윤모 씨가 진범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예, 본인 예. 자체가 경찰에서 어쨌든 자백했는데 예. 재판 이제 그 판사 앞에서는 내가 안 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상황인 거고 실제 2003년에 한 언론 그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도 강압 때문에 한 자백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 80년대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상상 가능한 일들이 벌어졌던 시절인데 허위 자백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허위 자백이 아니면 강압에 의한 네. 자백. 즉 그렇죠. 말하자면은 네, 강압 수사로 예, 인한. 예. 그럼 네. 87년도에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이 사건은 88년도에 일어났고 89년도 7월에 체포가 된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 수사팀이 그랬다는 건 아닌데 네네. 전체 당시의 그러니까 수사하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어느 정도의 강압에 대한 부분을 네네. 용납하는 분위기였기 네네. 때문에 그건 저희 선배들 경찰 네네.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어느 정도까지는 손을 댔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근데 자체는. 이 사건 부분에서 진짜로 고문을 했는지 부분은 이건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네. 사회적 분위기는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음. 이 사람 말이 어느 정도까지는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꼭 뭐 고문에 의한 것인지는 이건 찾아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예. 이 윤모 씨는 이제 복역 다 마치고 나와서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뭐 전체적으로 경찰도 접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당시 뭐 수감돼 있었던 부분 때문에 음. 그런지 못 찾고 있다고 얘기가 있고 네. 또 뭐 접촉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확인을 여러 안 해주고 가지. 있습니다. 네. 경찰에서는. 아, 이 굉장히 부분 오래 예. 살았잖아요. 이 어쨌든 이 8차 사건 때문에. 그 지금 이춘재가 어쨌든 8차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을 당황시키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이제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이런 범죄 말씀 자주 하셨죠. 이 영웅 심리. 예. 내가 다 했어. 이런 영웅 심리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에 좀 혼선을 주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골탕 먹이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가능성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춘재가 한 거, 네, 네, 윤 네. 씨가 한 거, 그렇죠. 그죠? 근데 저는 다른 하나의 가능성 말하자면 이춘재도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고, 네. 근데 윤 씨는 안 한 제3의 어떤 범인이 있을 수 어. 있다라는 그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네. 당시 거기서 이춘재는 그 사건이 진행되는 때 분명히 그 옆에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체포되고 그 수사가 뻑적지근하게 이루어지는 걸 분명히 지켜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춘재는. 이춘재는 네네. 알고 있었고, 특히 이제 이런 연쇄살인범들은 매우 이런 거에 민감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춘재가 어떤 진술을 했다고 해서 그게 꼭 이춘재가 했다는 것을 확증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네. 또 많은 그 뒤로도 많이 지금 이 8차 사건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구체적인 어떤 사실을 안다고 해서 이춘재가 했다는 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세 가지 사건을 세 가지 경우를 다 봐야 가능성이 다 된다고 하는 있군요. 거고, 물론 지금은 이제 20년 동안 복역했던 경우이기 때문에 현재적으로는 윤 씨가 한 걸로 결론이 나서 되지만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까 제가 놓친 거는 네. 그 당시 8차 사건에서 그 수사 기법에 독특한 뭐 티타늄 방사능 동위원소 감정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네. 요즘 예. 잘 사용하지 않는 지금은 기법. 쓰지 않죠. 왜냐하면 이거 네.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것이 적용되려고 하면은 양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네. 티타늄이 거기서만 사용됐다고 하는 것이 확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증하려고 하면 그 공장에서 사용한 티타늄의 농도가 이 사람 몸속에 있는 농도와, 그러니까 거기 채모에 있는 농도와 네네네. 일치가 돼야 일치해야 되는데 되네요. 네. 그냥 있다는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범인이겠지라고 하는 건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죠. 그렇죠. 근데 뭐 서울에 이제 있는 뭐 공장일 수도 있고 그렇죠.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는 네. 부분인데 당시에는 그걸 가지고 자백을 받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지금 봐서는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뭐 이런 거죠. 굉장히 과학적인 기법으로 막 열심히 했다 막 그러는데, 당시에는. 네, 지금 보면 좀 뜯어보면은 좀 이상한데라는 느낌도 없지 않은 허술한 겁니다. 느낌이 예.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춘재가 여러 가지 자백을 해서 그 사건 짚어봐야 될 게 참 많은데요. 경찰은 청주에서 일어났던 두 건의 미제 사건도 이춘재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주 근거지는 화성이었잖아요. 그리고 결혼 전에도 이 청주를 오갔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춘재가 어떤 유형의 범죄자인지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제가 네.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사냥꾼 유형, 그러니까 주거지를 두고 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유형이라고 보면은 사실 그 두 건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아, 하고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본인이 했다고 하니까 지금 네. 광범위하게 이게 찾아가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는 어떤 물적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많이 노출된 것이 많기 때문에 네. 어쨌든 본인이 했고 제가 보는 판단 하에서는 이런 헌터 유형은 근거지를 완전히 옮기지 않는 한 이렇게까지 멀리. 벗어나서 어. 이건 약탈자 유형입니다. 네네네.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건데 네. 그건 대단히 부정적인 부분이라서 네.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좀 다른 증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럼 이 경찰도 어쨌든 의심하는 것이 청주에서 일어났던 두 건의 미제 사건 저는 어떤 그 유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성에서 일어났던 그 범죄 유형과 비슷해서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경찰은? 그거는 뭐냐면 흔히 말하는 속옷으로 인해서 결박이 돼 있고 네. 뭐 말하자면 교살이고 뭐 이런 부분인데 네. 사실 저는 그 부분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어. 애모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흔히 말하는 범죄 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디테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냥 그 흔히 말하는 네. 피해자의 물건으로 결박했다는 것만 가지고 애모가 같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하수입니다.
근데 그걸 계속 주장해 갖고 비약이다. 예, 네, 예, 네. 그래 갖고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춘재한테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하는 것이 아닌가. 네.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실제. 왜냐하면 네. 실제로도 지금 이제 이춘재가 자백한 거는 제가 블랙에서 화이트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블랙 전략에서 화이트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네네. 저기 진술을 얻어냈지만 그 진술에 100%다 진실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략상으로 거기까지는 갔지만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멈춰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번 사건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이 프로파일러들이 어떤 활약을 하는지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여성 프로파일러의 손을 뭐 만져도 되냐 뭐 이런 질문을 했고 또 피해자를 몇 번 때렸는지 상세하게 뭐 진술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까? 예. 일반적으로 하는 네. 게리 리즈웨이, FBI의 게리 네네. 리즈웨이의 저기 면담 원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주도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춘재한테 주도권을 이춘재한테. 줍니다. 네. 마음대로 얘기하라고 합니다. 음. 그러면 가진 얘기를 다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여자 수사관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손 한번 잡아주는 걸로 일종의 그 뭐 먹이감 주는 식으로 네. 이렇게 하는 약간의 것이 보상처럼. 그렇죠. 보상처럼 주는 네. 게 전략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것이 더 허세를 부리고 네. 더 거짓말인지는 거기서 또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은 중간 단계인 거죠. 네. 그런데 그 좀 궁금한 게 이 이춘재가 알지 않아요? 상대방이 수사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다 소위 말해 불 수 있는 겁니까? 그 신뢰관계가 쌓이면? 우리가 보통 카드 칠 때 네. 내놓은 패가 있고 숨긴 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내놓은 패입니다. 어. 내놓은 패는 이미 다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숨긴 패를 가지고 서로 심리 게임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추가 수사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상은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